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부터 수사 지휘는 물론 행정 업무까지 할 수 없습니다. 윤 총장은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석영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자,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 총장 오늘 출근하지 않았지요? 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 총장은 오늘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짧게 입장을 내고 저녁 7시 10분쯤 곧바로 대검찰청을 나섰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등을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신에 관한 사안은 보통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곧바로 나오는 만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까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조 차장검사는 오늘 아침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갔는데 오전에 대변인실을 통해 따로 소회를 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무집행 정지와는 별개로 법무부의 징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 총장은 징계 청구가 이뤄져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절차에 참여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추 장관은 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취재진 질문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관님, 어제 윤 총장이 끝까지 법적 투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입장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네, 추미애 장관 어제 오후 늦게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면서 윤 총장 징계 청구 또 직무집행 정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다양한 사유들을 근거로 내세웠죠. 네, 추 장관은 어제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6가지를 꼽았는데요. 우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당시 사건 관계자였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감찰이나 수사,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찰 정보를 유출해 언론과 거래를 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어서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 감찰에 불응해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러한 비위를 예방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들도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단이 왜 회임 건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추 장관은 질의응답은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네, 추 장관의 발표에 대해서 대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들이라면서 반박했죠. 네, 먼저 대검찰청은 홍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 홍 회장은 사건에 전혀 영향을 끼친 바가 없어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만남 직후 상급자인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해 징계 사유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공판 검사들의 재판 참고용 자료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수집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채널A 사건은 측근 의혹 때문에 오히려 회피했고 수사 과정에서 회부한 전문수사자문단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감찰 정보 유출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한 전 총리 사건은 성격상 인권부 처리가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선 언론의 해석은 그럴 수 있지만 윤 총장이 단 한 번도 정치를 한다고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총장이 본인 감찰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오히려 법무부가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감찰 개시 사유인 구체적 근거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정점을 찍었는데요. 자, 검찰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추 장관에게 이른바 좌표 찍기를 당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인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수원지검 김경목 검사는 소위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정치인 출신 장관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를 남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 통제도 절제돼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YTN 취재진이 직접 통화한 또 다른 평검사는 실제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에 잘 대응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이나 과거 판결 등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다며 이를 사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평검사 회의까지 고려하며 대검찰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 총장이 권력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나중에 직권남용 혐의가 추 장관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오늘 오전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을 계속해서 지지해온 일부 검사들은 직무배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해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SNS에 징계 청구된 사람 모두에게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다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